안녕하세요. 미국 LA에서 내과 전문의와 신장내과 분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닥터 조동혁입니다. 벌써 2025년이 되고도 20일이 지난 1월 22일입니다. 저희 병원에 방문하신 지 3개월에서 4개월 전에 방문하신 환자분들이 1월 달에 오시게 되는데요. 이런 분들 중에서 이제 콩팥이 3기 이상이 되거나 당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번에 1월 달에 피 검사를 하면 대부분 많이 안 좋아진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11월을 계기로 땡스기빙 추수감사절과 그리고 연말에 많은 행사, 크리스마스 그리고 새해를 겪으면서 많은 외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 관리를 못 하셔서 당뇨의 관리가 잘 안 돼서 1월에 하는 피검사에서는 안 좋은 경우가 나오는 분들이 꽤 있게 됩니다. 자, 이 당뇨가 오랫동안 관리가 안 되면 무시무시한 합병증 중에 하나가 콩팥병입니다. 물론 혈관 질환 때문에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심근경색증이 가능성도 높아지는 병이 당뇨병인데요. 콩팥에 혈관들이 많다 보니 이 혈관 질환이 악성화가 되면서, 그리고 당 자체가 콩팥의 사구체 이런 세포들의 손상을 가해서 당뇨가 콩팥병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데요. 자, 미국이나 한국이나 투석 환자 중에서 50%가 당뇨병 때문에 투석을 하게 된다고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당뇨병은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어서 관리를 하려고 질병청에서도 관리를 하는 대상 중에 하나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당뇨로든 어떤 이유로든 콩팥이 망가져서 투석을 하게 되면 엄청난 의료비가 창출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이 합병증을 막으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최전선에 그 일을 하고 있는 콩팥내과 전문의들은 이런 환자들을 항상 보게 되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두 가지의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콩팥병을 초반부터 관리를 해서, 아니면은 당뇨까지 관리를 해주는 신장내과 전문의는 이 당뇨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말을 하는 반면에, 당뇨의 아주 초반에만 관리를 하다가 점점 합병증이 있어지면 다른 과로 전원을 시켜서 자기가 더 이상 보지 않는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은 이 당뇨에 대해서 환자들한테 그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이 뭐 합병증이 많다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어느 정도 심각해졌을 때는 자기가 계속 케어를 안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환자에게 말을 해줄 때 그렇게 세게 가지 않는 경향이 약간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제 유튜브에서도 종종 당뇨나 콩팥병에 대해서 제가 너무 심하게 환자를 겁주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코멘트를 받기도 했고, 실제로 오늘 저희 병원을 처음으로 찾으신 환자분이 제가 진료를 그분하고 한 45분을 하면서, 이분이 당뇨병 때문에 콩팥이 4기를 넘어서 처음으로 오셨는데 콩팥병의 문제점 그리고 당뇨의 무서움을 다 설명을 하고, 식사를 조절을 하라는 이야기, 운동을 하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안 했을 때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 투석은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60대 중반밖에 안 되셨으니 인생에 투석을 할 가능성은 꽤 높은 상황에 이것을 언제 하느냐를 미루려면 식사와 운동이 목숨 걸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동의를 하면서 하시는 말이, 자기 친구가 저희 병원에 왔는데 닥터조는 너무 무섭게 말을 해서 의사를 바꿀까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당뇨병에 대해서 두렵게 말하고 콩팥병에 대해서 무섭게 말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무서운 병이니 식사 관리를 철저하게 해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 자신이 좋아하는 밀가루 음식, 탄수화물 많은 음식, 설탕이 들어간 음식, 음료수, 이런 좋아하는 음식들을 끊기는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하지만 내 목숨을 걸면 아주 쉽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섭게 생각을 하고 하시라고. 사람들이 자기 체중의 15%를 비만하신 분들이 자기 체중의 15%의 체중 감소를 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숨을 걸면 정말로 쉬워집니다 라고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안 먹는 거는 너무 어렵고 체중을 감소하는 거는 너무 어렵지만 내가 오늘 내가 좋아하는 케이크, 빵, 음료수, 주스, 라면, 탄산음료 같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먹지 않고 사냐?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꽤 많은데, 바로 어떤 무시무시하게 생긴 깡패 같은 사람이 암살 명령을 받고 권총을 가지고 환자분이 머리에다가 대놓고, 자, 앞으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쫓아다닐 건데 라면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탄산음료를 먹거나 주스를 먹으면 내가 총을 바로 머리에다 대고 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아무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암살자가 앞으로 내가 1년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 쏘겠다 하면은 항상 그리고 쫓아다니면서 총을 겨누고 있다면 안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 먹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탄수화물이 높은 음식을 먹지 말고 다른 것들, 고기나 야채나 이런 다른 음식은 마음껏 먹을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그런 식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권총이 자기 머리에 겨누고 있다면 그것을 안 먹는 다이어트를 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그 권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내가 목숨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이어트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목숨 안 걸었는데 내가 라면 먹는다고 바로 죽나? 자, 그렇게 반문을 하실 수는 있지만 그런 음식들을 먹어서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어느 날 뇌졸중이 걸려서 이쪽 한 면에 뇌졸중이 심하게 왔다. 그래서 반신불구가 됐다면 총알을 쐈는데 총알이 머리에 맞았지만 어느 정도 비껴나가서 뇌에 손상이 돼서 이쪽 뇌를 못 쓰고 결과적으로 총알을 맞아서 반신불구가 된 사람과 당뇨가 조절이 안 돼서 혈관이 막혀서 뇌졸중이 크게 와서 오른쪽 뇌가 손상이 돼서 반신불구가 된 사람의 차이는 머리에 구멍이 났느냐 안 났느냐만 다르지 결론은 똑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렇게 와서 총 맞은 것처럼 그렇게 반신불구가 된 사람을 본 적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한 명, 두 명 본 게 아니라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뇨의 합병증의 무서움을 미리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권총을 가지는 것은 바로 볼 수도 있고 쏘면 바로 결과가 나는데, 당뇨는 비교를 하자면 내가 오늘 내일 이번 달 다음 달 이런 식으로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순간 총을 쐈는데 그 총알이 날아오면서 내 머리에 맞기까지 시간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될 수 있는 총알이 날아갔는데 내가 돌아다니면서 식사를 조절해서 임프루브를 하면 10년이 아니라 15년 후에 일어날 수 있게 뒤로 미룰 수가 있고, 아니면 죽을 때까지도 이 총알이 내 머리에 닿지 않게 잘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를 조절하는 거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약입니다. 세 번째가 약인 거는 내가 식사와 운동만 가지고 조절을 해서 당화혈색소나 당뇨가 조절이 된다면 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뇨약을 한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시기 전에 인슐린을 썼거나 당뇨약을 5가지, 4가지를 먹는데도 조절이 안 되는데 제가 이런 권장을 해서 약을 5가지에서 1가지나 2가지로 줄이고 나서도 당화혈색소나 당뇨가 훨씬 더 좋아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저희 비법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식단과 운동을 했을 때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튜브 시청자분에서 제가 환자를 무섭게 말을 해서 환자를 끌려고 한다고 하시는 분은 이렇게 무섭게 함으로써 내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진료비를 더 받아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자, 당뇨를 조절이 잘 되고 약을 덜 먹고 운동을 하고 식사를 관리를 잘해서 당뇨가 조절이 잘 된다면 저는 금전적으로 그 환자에 대해서는 더 돈을 벌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을 더 적게 벌게 되는 거죠. 환자가 문제가 없으니까. 자, 콩팥내과 전문의의 가장 큰 수입원은 투석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신장내과 전문의들이 투석 환자가 돈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죄송한 말이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의사들이 환자가 투석을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10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할 겁니다. 당연히 소수의 의사는 비도덕적으로 그걸 원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기는 마련입니다만 대부분의 의사는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의사들이 환자가 먹는 거는 환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사가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심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약을 주게 되는 겁니다. 왜냐? 많은 의사들이 의사의 책임은 그냥 식생활 조심하시고 운동하세요 라고 하면 자기 본분은 끝났고 이 사람이 필요한 약을 써주는 게 그 자신의 책임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고, 환자도 의사가 약을 처방해주고 주사를 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의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환자도 그것을 원하고 의사도 약을 주는 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열변을 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료 시간에서 할애되는 90%의 시간이 약의 조절, 검사와 약의 조절이 되는 거고, 식생활에 대해서는 5%도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제가 45분 동안 오늘 제 환자와 이야기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식생활과 운동을 잘해라. 약을 써주는 거는 어떤 약을 써야 되는지 30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을 써주는 시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약을 주면서 이 약은 이런 약이고요. 이런 뭐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이런 거 있으면 연락하세요. 이렇게 하고 끝내고 먹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훨씬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진료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젊으신 분들도 의사는 약을 처방해 주는 사람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생활 관리의 이야기를 하면 잔소리라고 들으시는 분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그런 분들이 저희 진료 방식을 싫어서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시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옮겨갔다.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러면 당뇨의 가장 중요한 것을 포인트를 제가 충분히 이해를 못 시켰거나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치료 방식, 약만 먹으면서 치료를 하겠다라고 해서 옮기신 거기 때문에 저도 할 말은 없겠죠. 그렇지만 가장 좋은 당뇨의 치료는 어쩔 수 없이 식사와 운동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채워지지 않는 부분만 당뇨 약으로 할 수 있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식사가 중요한데 식사 조절을 하는 게 가장 어렵죠. 약 먹는 거는 쉽습니다. 그냥 꿀꺽 삼키면 쉽기 때문에 약을 먹는 게 가장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거다 보니 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 환자한테 이 약을 먹으라고 30분, 40분 동안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으나 식단 관리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하기가 어렵다 보니 환자들한테는 이거를 잘못했을 때 내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큰 문제가 생길 거라는 위협감을 가져야 다이어트도 쉽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쉽지는 않겠지만 위협감을 가진 사람은 그냥 뭐 살이나 빼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쉽게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합병증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10년 전 넘게는 당뇨를 관리를 안 하고 일반 내과 선생님들한테 당뇨 치료를 받게 하고 합병증이 왔을 때만 제가 분과 전문의로 제가 치료를 할 때는 말기 수준이 된 환자들만 볼 때 그 말기 시점에 오신 환자분들은 10명이면 10명 다 내가 당뇨를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나는 훨씬 더 열심히 잘했을 거라 라고 다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종종 내과 의사들이 이런 식으로 큰 문제가 생길 거를 말을 안 해줬다 라면서 화를 내시는 분들도 꽤 많이 봤는데요. 내과 의사분들이 이 합병증에 대해서 말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의사분들이 다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짧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말을 안 했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말을 흘려들어서 기억을 못하는 거겠죠. 내과만 하시는 내과 선생님들한테 가면 당뇨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이번에 피검사에서 당화혈색소가 좀 올랐으니까 식사 조절하시고 탄수화물 적게 드세요. 그리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3개월 있다가 다시 피검사하죠. 약 잘 드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식사 조절하라는 말을 했고 운동하라는 말을 했습니다. 안 하면은 이거 큰 문제 됩니다 라고 말까지 들었죠. 그렇지만 그렇게 말을 한 거는 환자들 100% 다 한 귀로 웃고 한 귀로 나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지금 이 방송도 벌써 꽤 길게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을 한 거를 여러 번 반복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또 유튜브 만들면 여기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거를 뭐 10분이나 이렇게 주구장창 말을 길게 하냐, 말주변도 없다, 유튜브를 하려면 말하는 거 다시 배워서 해라,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제가 그런 커멘트를 지난 10년 동안 몇백 개를 받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분들은 그럼 제 채널을 왜 봅니까? 자기가 당뇨가 있으면 지금까지 내과 의사들이 벌써 식사 조절하고 운동하라는 말은 다 했습니다. 1분 진료를 하더라도 당뇨 환자들이 딱 오면 피검사 하셨네요. 당화혈색소 저번에 7.5 했는데 이번에 7.9로 와서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당뇨 조절을 하면은 큰일 납니다. 합병증 걸려요. 콩팥도 망가질 수 있고요. 혈관 질환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식사 탄수화물 적게 드시고요. 운동하시고 3개월 있다 피검사 다시 하세요. 이렇게 말한 게 오늘 제 유튜브의 전부입니다. 간단하게 10초 안에 다 할 수 있었죠. 한국이든 미국이든 당뇨를 조절하시는 모든 의사들이 환자에게 최소한 이 정도 이상의 권장과 경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환자들은 이렇게 들으면 100%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도 영상에서도 먹는 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제가 그 어떻게 되는 합병증에 대해서는 절대로 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본 환자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것이 과장된 것도 아닌데 많은 분들이 그걸 겁을 주기 위해서 과장을 했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마 나한테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 라고 하면서 당뇨로 관리를 안 한다면 그 설마가 역시나로 바뀌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하지만 당뇨를 잘 관리하면 그것이 반드시 오는 게 아니라 오지 않게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이렇게 하는 거고 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암은 내가 뭐를 하든 간에 암이 걸리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찍 발견하는 거는 할 수는 있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이 폐암에 걸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담배를 끊는 것 이외에는 많은 암의 발암 물질이다, 암을 방지할 수 있는 물질이다, 왈가불가하지만 정확하게 그거를 해서 암이 걸릴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져서 통계학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는 오로지 담배가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뿐이고 다른 것들은 그 가능성이 너무 작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렇게 인정까지는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탄 고기를 먹었다고 바로 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야채만 먹는다고 해서 암이 안 걸리는 건 아닙니다. 가능성을 조금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 제가 암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당뇨는 오늘 내가 식생활을 바꾸면 오늘 당장 당 수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유지를 한다면 3개월 후에 당화혈색소는 100%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1년, 2년, 3년, 5년, 10년이 됐을 때 합병증이 오는 것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당뇨만큼 확실하게 움직이는 병은 다른 병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는 환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미래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식사 생활과 운동이 아주 중요한 거고, 그것을 제가 실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운동하는 영상도 많이 만들었었고, 식사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제가 당뇨가 아니다 보니 식사에 대해서는 영상을 많이 안 찍었는데, 앞으로 식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30초에 끝낼 수 있는 이 당뇨에 대한 최적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길게 하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도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루하셨다면 죄송하고요. 내가 지금 당뇨 합병증이 없으신 분은 지루하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콩팥병 4기로 해서 당뇨에 문제가 돼서 투석을 앞두고 있으신 분은 왜 내 의사는 이렇게 말을 안 해줬을까라는 후회를 할 거라는 것을 제가 장담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짜증스럽게 길었다면 병이 걸렸을 때의 환자를 생각해서 제가 이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이해하시고 기분이 나쁘시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